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요즘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저렴하기도 한 농막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농막은 주거용이 아닐 뿐더러 크기에 대한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주택 대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우리 가족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요? 저희는 2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는데 그중 첫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로 간단하게 상가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공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주택과 별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차이점은 사용 목적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다르고 건축 과정은 주택과 거의 같습니다. 농막에 비해서 훨씬 좋은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형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형주택 중에서 차량 한 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규모의 소형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6평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6평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시 농막과 주택의 차이를 몇 가지만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막과는 달리 소형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의 사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정부에서 정한 단열 기준이 있는데요.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등 지역별로 주택 허가에 필요한 단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단열재도 난연재 혹은 불연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난연재는 불에 타긴 하지만 잘 타지는 않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경질 우레탄과 아이소핑크가 있습니다.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과 석재, 유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중에는 시험 성적서와 납품 확인서라는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는 건물에 사용된 자재가 어떤 자재인지를 설명하는 서류로 단열 성능이나 내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납품 확인서는 시험 성적서상의 자재가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보면 어떤 자재가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경우 그런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택처럼 지을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처럼 간단하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그 비용에 따라 크기나 기능적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좋은 농막은 소형주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더해 농막은 관리와 설치가 간편하고 심지어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은 고정할 수 없고 크기도 6평까지 가능하지만 주택은 대지의 크기에 따라서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바닥에 고정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정식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인근의 오수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생활하기에 적합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농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 늘다 보니 비용을 더 들여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무려 13채나 되는 소형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이분이 주문하신 주택은 6평 농막과 같은 크기의 주택으로 여러 채를 주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본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기본 모델은 크기가 6평이기 때문에 외관만 봐서는 농막인지 주택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농막과 이번에 원주에 설치한 소형주택은 뭐가 다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에서 정해준 단열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이기는 하지만 내진 구조 진단도 받은 엄연한 주택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락이 없지만 다락이 들어갈 높이까지 싱크대 상부장을 늘려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독일로 된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등이 있습니다. 실내는 다락이 없기 때문에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1층을 넓게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붕은 평지붕이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천장의 모습이 앞에서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지붕에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당한 경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주택보다 더 큰 주택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의 소형주택은 1층 10평에 다락 3평 정도를 넣어서 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다락의 높이를 1.5m까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저상 트레일러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물을 보시면 다락을 1.5m 정도 높게 만들면 다락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락 없이 옆으로 늘린 디자인과 다락을 넣고 높게 만든 디자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구조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평수는 몇 평일까요? 저상 트레일러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평수는 12평입니다. 그 정도 평수로 만들면 방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다락도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확장을 하지 않은 모델이라 해도 편의시설은 모두 잘 갖춰져 있고 허가 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였기 때문에 단열이나 내진 구조에 대한 문제도 없는 훌륭한 주택입니다. 이상으로 김창준 이동식 주택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